안녕하세요. 시니어 88라이프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은 노화와 운동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 보신 적 있나요? 나이는 70세인데 얼굴빛이 맑고 활기차게 움직이시는 분, 반대로 60세인데 벌써 허리가 굽고 무릎 때문에 걷는 게 힘드신 분, 같은 나이인데도 몸 상태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같은 나이라도 생물학적 나이가 최대 20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70세 두 분 중 한 분은 60세의 몸을, 다른 한 분은 80세의 몸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차이를 만드는 원인이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 식사 내용, 계단을 오르는 방식 같은 작은 차이들이 노화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0세, 70세에 시작해도 몸을 젊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어르신이 단 6개월 만에 혈관 나이를 15년이나 되돌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관리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다는 겁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부작용이 두려워 피하면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에는 매달 수십만 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이 건강기능식품에 쓰는 비용은 연간 평균 180만 원에 이릅니다. 정작 꼭 필요한 치료에는 돈을 아끼면서 효과가 불분명한 제품에는 과소비를 하는 거죠.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수천 명의 사례를 보며 알게 된 공통점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영양제가 아니라 운동에 투자한다는 사실입니다. 매달 영양제에 20만 원을 쓰는 대신 운동 배우는 데 투자해보세요. 1년이면 240만 원, 이 돈으로 수영이나 요가, 필라테스, 혹은 개인 트레이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먹는 동안만 효과가 있지만 운동으로 만든 체력은 평생 자산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2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40% 낮고 심혈관 질환은 50%, 당뇨병은 60% 적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운동한 그룹이 95%였지만 운동하지 않은 그룹은 60%에 불과했습니다. 운동이야말로 삶의 질을 지키는 최고의 보험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 좋은 건 알지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늦은 때란 없습니다. 82세 할아버지가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을 찾았지만 6개월간 체계적인 운동을 한 뒤 혼자 계단을 오르내리며 손자와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비결은 운동의 황금조합 4가지 요소입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 이 4가지를 고르게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이 근력 운동입니다. 65세 이상 중 근력 운동을 하는 분은 1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문제는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20년이면 20%, 30년이면 30%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효과를 냅니다. 70세에 시작해도 3개월 만에 근력이 30% 이상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움직일 때 분비되는 물질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성장을 돕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까지 개선합니다. 다만 무작정 운동을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걷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걷기만으로는 근력이나 골밀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자세로 오래 걷다 보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안전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무릎이 약하면 수중 운동부터, 균형이 불안하면 의자를 잡고 하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결국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꾸준히 성공하고 어떤 분들은 중도에 포기하는지, 그 차이를 만드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는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운동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운동을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많은 사례에서 효과가 입증된 시니어 운동 황금 공식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꾸준해야 한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자세와 높은 강도를 목표로 하다가 금세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5분, 작은 동작 하나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4가지 핵심 운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집에 있는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인데 허벅지, 엉덩이, 복부 종아리 등 우리 몸 근육의 70%를 동시에 단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에서 일어나고 버스에서 내리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상 동작 그대로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가장 큰 효과를 줍니다. 처음에는 5회 익숙해지면 10회, 한 달 뒤에는 20회로 늘려가 보세요. 적은 횟수라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가 어렵다면 벽을 이용하면 됩니다.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팔로 벽을 밀고 당기듯 반복하는 것인데 팔뿐만 아니라 어깨, 가슴 등을 동시에 강화시켜 자세를 바르게 잡아줍니다. 굽은 어깨가 펴지고 목과 허리 부담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한발 서기입니다. 낙상은 65세 이후 가장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한발 서기는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벽이나 의자 등 안전한 곳을 잡고 한 발로 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10초도 힘들 수 있지만 점차 30초, 1분으로 늘려가면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실제로 이 연습만 꾸준히 해도 골절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과 어깨의 스트레칭입니다. 스마트폰과 TV를 오래 보는 습관 때문에 목이 앞으로 나오고 어깨가 굽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10분만 스트레칭을 해도 두통과 어깨의 통증이 완화되고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 어깨를 크게 돌려주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4가지 운동만 매일 10분씩 꾸준히 해도 3개월 뒤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한 결과 근육량은 평균 15% 늘었고 균형 능력은 30%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함께해야 근육이 자라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 필요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60kg이면 하루 72g, 이는 계란 10개, 닭가슴살 400g에 해당합니다. 3끼로 나눠서 계란, 생선, 두부콩을 섭취하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성 전분을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찬밥, 식은 감자, 바나나, 콩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장 속 유익균을 늘리고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밥을 지어 냉장고에 하루 두었다가 드시면 효과가 커집니다. 또한 비타민 D는 필수입니다. 하루 20-30분 햇볕을 쬐고 부족할 땐 보충제를 통해 근육 성장과 면역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꾸준히 운동과 식습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공하신 분들의 비밀은 5가지입니다. 첫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의자에서 5번만 일어나기처럼 단순한 목표가 큰 성공의 시작입니다. 둘째, 운동 친구를 만드세요. 아파트 경로당이나 동네 체육관에서 함께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훨씬 즐겁습니다. 셋째, 루틴으로 만드세요. 아침 드라마 보면서 스트레칭, 저녁 뉴스 보면서 의자 스쿼트처럼 일상과 연결하세요. 넷째, 기록하세요.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도 성취감이 쌓입니다. 다섯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관절이나 허리가 아픈데 운동을 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단, 아픈 부위를 피해서 안전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수중 보행이나 앉아서 하는 운동, 허리가 아프면 누워서 하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강화되면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고 관절도 보호됩니다. 실제로 90세 할머니가 운동을 시작해단 3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뇌는 90세에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근육도 나이에 상관없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의자에서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꾸준히 움직이고 잘 먹고 작은 목표를 지켜나가신다면 누구든지 건강한 100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과 영양의 기본기를 확인하셨으니 건강한 노후를 완성하는 마지막 중요한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마음이 지쳐 있으면 진정한 건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병을 앓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이 훨씬 빨리 회복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하버드 대학의 80년 추적 연구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새로 배우겠어라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 70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한 할아버지의 사례는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눈빛이 또래보다 훨씬 더 생기 있고 삶에 대한 의욕도 강합니다. 꼭 어려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간단한 요리나 제빵, 작은 화분 가꾸기, 악기 연주 같은 취미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도전들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뇌를 젊게 유지시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놓치면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은 흡연보다도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관계가 단절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또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보시길 권합니다. 동네 경로당, 문화센터 프로그램, 종교 모임,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삶의 의미와 즐거움이 다시 살아납니다. 혼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화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을 찾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와 같이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봉사와 나눔입니다. 나누는 삶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크게 치유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8세 어르신은 은퇴 후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본인의 건강도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매주 봉사하는 시간이 삶의 리듬을 만들고 자신이 사회에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을 돌보는 작은 습관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깊게 호흡하거나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짧은 명상을 하는 습관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짧은 명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도심에 살아도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아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햇볕을 쬐고 바람을 느끼며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우울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하루 20분 이상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건강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몸과 마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과 영양,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관리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분명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운동을 해야겠다. 오늘은 고기를 좀 더 먹어야겠다. 내일은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봐야겠다 같은 작은 실천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을 부모님, 친구, 이웃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충분히 건강한 100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